안녕하십니까? 2024년 9월 6일 화요일 인도네시아 헤드라인 시작합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를 아우르는 대장정을 시작하며 첫 3억 방문지로 인도네시아에 방문했습니다. 교황 전용기는 지난 3일 수카르노하타 국제공항에 착륙했으며 교황은 도착 후 검소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교황은 인도네시아 주재 교황청 대사관에 머물며 고급 호텔을 거부하고 현지 대중에게 널리 사용되는 차량으로 이동했습니다. 이동 중 교황은 시민들에게 손을 흔들며 환영에 응답했고 대사관에서는 난민과 이주민을 위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교황의 방문이 역사적인 일이라며 평화와 형제애를 촉진하는 데 공동의 의지를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교황은 조코이 대통령과 가자지구 전쟁 문제를 논의하며 5일에는 자카르타 대성당과 이스티클랄 모스크를 연결하는 우정의 터널을 방문해 인도네시아의 종교 화합을 상징하는 자리를 둘러봤습니다. 이어 자카르타 갤로라 붕 카르노 주 경기장에서 대규모 야외 미사를 직전하였습니다. 교황의 이번 방문은 신앙, 형제애, 연민을 표어로 하며 인도네시아를 포함해 파푸아뉴기니, 동티모르, 싱가포르를 순방할 예정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교황의 안전을 위해 차량 통제 등 강화된 보안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프라보워 수비안토 대통령 당선자는 최근 헌법 논란과 관련된 대규모 시위 이후로 조코이 대통령과의 불화설을 일축하며 연합의 단결을 강조했습니다. 최근 조코이와 프라보워가 연합한 의원들이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무효화하려는 시도로 논란이 일었으나 결국 입법안은 철회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조코이와 프라보워의 동맹이 첫 시험대에 올랐고 정치적 불안이 프라보워의 대통령직 출범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프라보워 당선자는 자카르타에서 열린 그린드라당의 전국 지도부 회의에서 조코이와의 불화설을 부인하며 조코이 대통령을 성실하고 헌신적인 지도자로 칭송하고 지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코이 또한 프라보워의 리더십에 대한 신뢰를 표하며 상호 신뢰와 이해를 강조했습니다. 또한 선진 인도네시아 연합 내 갈등설도 일축했습니다. 일부 지역 선거에서 연합의 후보 단일화가 실패했지만 프라보워는 경쟁은 좋다며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치 분석가들은 프라보워가 정치적 지위를 유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연합 내 갈등이 있더라도 프라보워가 대통령직에 오르면 연합은 그의 리더십 아래 단결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선진 인도네시아 연합은 프라보워 대통령의 통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을 계속 추진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신수도 누산타라로의 이전 계획을 다시 한번 연기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현지 공항이 완공될 때까지 기다리겠다고 밝히며 이동하려면 여러 조건들을 살펴봐야 한다며 아직 공항 등 핵심 인프라가 완성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누산타라에 정착한 후에도 국가 내 여러 지방으로의 이동을 원활히 하기 위해 가까운 공항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참고로 조코이 대통령의 누산타라 이전 계획 연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원래 7월에 이전할 예정이었으나 수자원 공급과 전기시설 등 주요 인프라가 기한 내에 완공되지 못해 연기된 바 있습니다. 이후 8월 17일 누산타라에서 처음으로 인도네시아 독립기념일 행사를 주최하며 신수도의 세계적 공개를 알렸습니다. 하지만 대통령 비서관은 조코이 대통령이 이번 달에도 몇 차례 누산타라에 머물며 업무를 볼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이는 아직 누산타라에서의 정식 업무 시작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수도 이전을 위한 법률은 2021년 제정되었으나 조코이 대통령은 아직 수도 이전을 명확히 규정하는 대통령령을 발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인도네시아 정부가 발리섬에서 외국인 범죄가 증가하자 문제가 있는 관광객을 추방할 수 있도록 규제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루훗 판자이탄 해양투자조정부 장관은 SNS를 통해 마약과 범죄 등 문제를 일으키는 외국인 관광객은 발리와 인도네시아에서 추방될 수 있으며 재입국이 금지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루훗 장관은 현재 약 20만 명의 외국인이 발리에 거주하면서 범죄와 과잉개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발리의 전통 문화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정부가 조만간 발리 관광 규제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인도네시아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발리 공항을 통해 290만여 명의 외국인 관광객이 입국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항공편으로 인도네시아에 도착한 전체 외국인 관광객의 65%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발리의 전통과 치안을 지키기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대중화를 위해 보급형 전기차 모델 인스터 출시를 준비 중입니다.
현대차는 올해 연말까지 인도네시아 소비자들의 수요를 반영한 신차 3종 중 하나로 해당 모델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현대차 인도네시아 판매법인의 최고은 영책임자는 우핸들 차량의 경우 바로 수입이 가능하다며 시장 수요를 확인한 뒤 최종 출시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인스터는 지난 2월 인도네시아 특허청에 상표 등록을 완료하였습니다. 인스터의 인도네시아 출시는 경쟁 차량인 우링의 에어를 겨냥한 것으로 해당 차량은 작년 판매량 1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업계는 인스터가 인도네시아 전기차 시장의 확대를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인스터는 기존 캐스퍼 모델의 디자인을 계승하면서도 전기차 특유의 디자인 요소를 더해 차별화된 모습을 갖췄으며 다양한 배터리 옵션으로 최대 355km의 주행거리를 자랑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이 인도네시아에서 청소년 교육 격차를 해소하고 미래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 점프스쿨 인도네시아 프로그램을 출범했습니다. 해당 프로그램은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학습 기회를 제공하고 대학생 멘토와 사회인 멘토가 함께 참여하는 교육 나눔 활동입니다. 현대차그룹은 인도네시아를 한국과 베트남에 이어 점프스쿨의 세 번째 운영 국가로 선정했습니다. 이번 1기에는 인도네시아 국립대학에 재학 중인 50명의 대학생 멘토가 선발되었으며 이들은 9월부터 10개월간 약 200명의 현재 소외계층 청소년에게 학습 및 진로 멘토링을 제공합니다. 대학생 멘토들에게는 장학금과 현대차그룹 임직원 및 사회인 멘토링, 현대모터 스튜디오 및 인도네시아 공장 견학 기회 등이 제공되며 우수 학생에게는 한국 탐방 기회도 주어질 예정입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점프스쿨 인도네시아가 현지 교육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 참여하는 대학생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인도네시아에서도 진정성 있는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